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주신 질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서 관리비로 식사 대접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관리인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도 많이 주세요. 관리인이 이걸 자기의 지위를 남용한 거 아니냐? 왜 자기 식당에서 대접하면서 관리비로 쓰느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10여 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요. 건물 내 한 끼 식사가 15만 원이나 하는, 좀 비싸죠, 고가네요. 15만 원이나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관리비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선심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원들이 다시 회장을 뽑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음식 대접하면서, 그것도 관리비로 대접하면서 선심을 쓰고 이걸로 이제 임원들이 다시 그분을 회장으로 뽑아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분들은, 이 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밥 한 끼 먹었다고 회장 뽑아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 나는 밥 먹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회장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외견상,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비로, 자기 돈도 아니고 관리비로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유를 원인으로, 이유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상복합 건물, 이게 집합 건물이거든요.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 건물법에는요, 관리인 해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분인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니까 10명 미만, 즉 9명 미만인 그런 곳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걸로, 이게 의무입니다. 선임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10명이 안 될 때는 임의적이에요. 즉,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따라서 선임하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관리인 선임하면 돼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다, 관리인을 뽑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주셨던 질문이에요. 자, 이 사항과 관련은 없지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제2항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이거 여전히 지금도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 이전부터 이 집합건법을 했으니까 10년 이전에도 판례는 명백했습니다. 판례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명백했었어요. 이거를 법으로 들여온 것 뿐입니다. 10년 넘었어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맥스가 2년이에요. 이 2년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례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2년이 넘는, 즉 4년짜리 관리인 임기를 정한다 하더라도 2년까지만 유효해요. 2년 이상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은 사망입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자, 옛날에는요, 10년 전에는 요 규정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요,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 대신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인 선임과 해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 결의 필요 없이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도 사안 보실게요. 잠깐 돌아가 보실게요. 사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 대표회의 임원들, 이분들이 관리위원들이 된 거예요. 관리위원들이 여기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으니까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 이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관리인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안에서의 이런 대표회의 임원들, 이분들 뽑을 때는요. 이분들 뽑을 때는 어차피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 돼요. 이분들은 관리단 집회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뽑고, 그리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수 있게끔, 관리인을 뽑거나 해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예요. 바로 요 3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항과 관련된 것이죠. 제가 4항은 생략하고 5항으로 넘어갔어요. 5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해임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소송의 원고는 구분 소유자여야만 돼요. 구분 소유자 말고 임차인, 점유자 안 됩니다. 구분 소유자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한 명도 가능해요. 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각 구분 소유자는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구분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구 자격, 원고 적격은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인에게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부정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집합건물 분쟁을 이제 15년 넘게 거의 초기부터 저 집합건물 분쟁 이거 할 때는 이거 하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없었고, 제가 할 때 거의 초기인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5항으로 해임된 사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한 번도 뭐냐면 관리인이 어찌되었든 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형사상 기소가 되었어요. 형사처벌 받는 건 물론이지만 형사상 기소가 되었을 때 그때 이 해임 청구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한 행위, 이거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하시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상하신 행위는 사실은 이 집합건물법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정한 행위는 결국은 어떤 횡령, 관리비 횡령 또는 배임, 관리단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위탁관리를 맡긴다. 그래서 이권을 준다. 또는 관리비를 횡령한다. 이런 경우, 또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를 막 빌려요. 대형식으로 빌린 다음에 변제기를 엄청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거의 갚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다. 왜 비냐 하니까 이건 빌린 거다. 언젠가는 갚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 또는 그 밖에 관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위법행위, 이런 행위를 지금까지 판례는 부정한 행위 또는 그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이런 행위는 사실은 어떤 범죄 행위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만 돼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뭐 판례가 옳다, 그르다,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판례 태도는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안을 정리해 볼게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보셨죠? 여기 3항입니다. 요것입니다. 요거. 선임할 수 있고, 그 사안의 경우 적법한 규약에 제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관리단 대표회의가 관리위원회로 인정된다면,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관리인이 관리비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자기 식당이면 무료로 드린다거나 자기 돈을 결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이지, 관리비 가지고 자기 식당에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거는 관리비에서 자기가 돈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적절하진 않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죠. 우리 식당에 오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그리고 더 고급진 음식을 더 주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적절하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정,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도 관리비를 판공비조로 일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관리할 때 뭐 무급이 아닌 이상은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즉 관리인도 관리비의 일부를 판공비조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통 뭐 월 50도 있고 월 100, 심지어는 월 300까지도 받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경조사비나 10대 이런 걸 쓰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일도 양단으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위법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관리비 가지고 쓴 거예요. 다만 그 쓴 데가 자기 식당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고가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적어도 관리인이 업무상 배임 또는 내가 이제 임원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즉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 이런 의미가 있어서 배임을 증제한, 배임 증제가 뭐냐면 뇌물이잖아요. 공무원에게는 뇌물이고 민간인에게는 배임 증제 아닙니까? 이렇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소까지는 되어야만, 즉 검사가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까지 되어야만, 그 정도에 이르러야만 법원이 해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법원이 형사 이런 거 기소만으로 부족하고 형사 판단, 즉 1심이든 3심까지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어떤 유죄 판단이 확정됐을 때 그때 해임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리인의 임기가 2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재판만 하더라도 1심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려요. 2심, 3심 가다 보면은 이미 관리인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해임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소만 된다 하더라도 해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기소만 된다 한다면 해임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 사안에서 관리인이 관리비로 자기 식당에서 고가인 15만원짜리 음식을 제공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서 이게 문제다, 부정한 행위다, 또는 기타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런 행위가 부정한 청탁이 가미된 배임 증제죄나 아니면 관리비를 함부로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나 이런 걸로 기소가 되어야만, 그 정도에 이르러야만 바로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관리인 해임 청구는 어려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해요. 아니, 관리인이 우리가 낸 관리비 가지고 자기 식당 가가지고 고가로 음식을 먹었다. 임원들과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는 소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돈 벌고 이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 아니냐라고 이걸 공표하고 여기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관리인 해임하자 이렇게 동조를 하면요, 법원에 해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구분소유자님들이 합의로 동조를 해가지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그 관리인을 해임한다면요, 그 경우에는요 사유 불문이에요. 그냥 바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법은 과연 집회에서 관리인 해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유는 불문해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입주대표 회장을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해임할 수가 없지만 집합건물법은요, 관리인 해임에 있어서 집회를 통한 관리인 해임에 있어서 사유가 없어요. 사유 불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안 들면 사임시켜버리면, 해임시켜버리면 돼요. 집합건법에서는요, 해임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해임시킬 수가 있어요. 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안 같은 행위, 즉 관리인이 관리비 가지고 자기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이걸 가지고서 과단 집회에서 해임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부적절 행위를 했어, 이것만 가지고서 해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법원에 해임 청구하셔가지고 어려운 소송 하시느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해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해임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관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서 관리비로 식사 대접한 경우 이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체만 가지고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기소까지는 되어야만, 이르러야만 그럴 경우에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요, 만약에 법원에 해임 청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다 많이 알려서 그렇게 해서 구분수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에서 해임시키는 것,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